예, 고등하 정석의 12페이지요. 예, 이걸 갖다 이제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어떤 형태냐면 삼각형을 먼저 그리게 되면은 그냥 부등변 삼각형입니다. 첫 번째 건. 자,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요. 삼각형 ABC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렇게 말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아이고, 자,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선 M이 그어져 있고요. AM은 중선이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선입니다. 여기를 D라고 놓고 잡았을 때에 지금 증명해야 되는 공식이 뭐냐면요. 이쪽 양쪽의 제곱이죠. AB의 제곱이랑요, AC의 제곱을 갖다 더하게 되면 뭐랑 같다고 하냐면 AM의 제곱이랑 BM의 제곱이랑 그러니까 요 중선의 제곱이랑요, 요 밑변에서 반 자른 거, 뭐 BM이 될 수도 있고 CM이 될 수도 있겠네요. BM의 제곱을 더한 거에 몇 배이다? 2배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면은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있죠. 여기 수선에 발을 내렸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딱 보시면은 여기 AD의 제곱을 보겠습니다. 여기 AB의 제곱을 보게 되면요, AD 제곱이랑 BD 제곱을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각이니까 AD 제곱이랑 BD의 제곱을 곱한 셈, 더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요 BD의 제곱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느냐? 요 BD를 갖다 짜게란 얘기죠. 쪼개란 얘기입니다. 이제 자, 요 BD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은요, BM하고요, MD의 제곱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나오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전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AD의 제곱 더하기 2BMMD BM 플러스 BM 곱하기 MD죠. MD 그 다음 플러스 MD의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하나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이제 뭐냐, AB 제곱을 이제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쪽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제곱을 하게 되면은 AC의 제곱입니다. AC의 제곱을 하게 되면 처음엔 이제 뭐냐, 이쪽 AD랑 CD랑 하면 되겠죠. 역시 A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인데요. 요번엔 CD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요 CM에서요 MD를 뺀 걸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CM에서요 MD를 뺀 걸로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CM에서 MD를 빼면은 CD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게 되면은 이쪽에 AD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쪽은요 CM의 제곱 마이너스 2CM MD 그 다음에 맨 뒤에는요 MD의 제곱이 되죠.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봐,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는 두 식을 AB 제곱을 정리한 것과 그 다음에 AC 제곱을 정리한 요 두 식을 갖다가 더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은요 A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C의 제곱이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 더하게 되면 이 가운데 이걸 잘 보세요. 아,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고 안 쓴 게 있네요. 네, BM의 제곱을 안 써놨네요. 네, 죄송합니다. BM의 제곱을 안 써놨네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가 더하게 됐을 때 그러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날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 ECMMD하고요 EBMMD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CM이랑 어쨌든
CM하고요. BM은 어차피 중점을 가지고 제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MD는 똑같고 BM하고 CM은 서로 같습니다. 그랬을 때 2 곱해져 있고 부호나라 A가 서로 더하면은요 0으로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요 MD가 2개 생기게 됩니다. MD가 2개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이 뭐가 돼요? EMD가 되죠. 이쪽은 EMD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볼까요? MD 제곱은 했고 MD 제곱이 아니라 요거 AD 제곱. AD 제곱이 앞에 먼저 있죠. AD 제곱이 앞에 먼저 있으니까 물론 요걸 먼저 써도 되는데요. 일단 보기 편한 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 AD 제곱이 먼저 있습니다. AD 제곱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렇죠. MD 제곱도 하나 있고요. MD 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예, BM 제곱하고 CM 제곱이 있죠. 네, BM 제곱이랑 CM 제곱.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AD 제곱이 2개인 건 했고요. 그 다음에 MD 제곱도 2개예요. 자 볼게요. 이 MD 제곱도 있습니다. 이 MD 제곱도 2개가 돼요. MD 제곱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결국 뭐냐? 이게 BM하고 CM 제곱이 2개인데 BM 제곱도 2개고요. CM 제곱도 같은 말이죠. 그죠? BM하고 CM은 같으니까 그냥 뭐라고 쓸 거냐? 이 BM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를 갖다 앞뒤로 이거 이제 맨 앞에 이제 2를 끄집어내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 AD 제곱 플러스 EMD 제곱 플러스 이가 아니죠. 그 다음에 BM 제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지금 얘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AM의 제곱이 안 나왔는데 AM의 제곱은요. MD하고 AD의 제곱을 더하면은요. AM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AD 제곱이랑 그 다음 여기는 MD 제곱을 더하게 되면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했던 자 여기가 AD 제곱, MD 제곱 하게 되면은 AM의 제곱이 되니까 이쪽은 AM의 제곱, 그 다음에 BM 제곱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요거를 이제 좌표에서 증명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좌표는 그래도 한결 편하죠. 좌표에서 증명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거기 정석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좌표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여기 B하고 C점을 갖다가 어차피 얘 원점을 중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B하고 C를 똑같은 위치에다가 적어줍니다. 예, B의 C를 똑같은 다음에 A점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잡아요. 이등변이 안 되게 잡는 게 좋겠죠? 일반화를 위해서는.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석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를 C, 0으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를 C, 0이면요, 여기 같은 길이니까요, 마이너스 C, 0이 됩니다. 다음 여기는요, 여기 점은 지금 임의로 뭐라 잡았냐, A, B로 잡아놨네요. 자, 이렇게 나왔었을 때 여기는 5점.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 거는 AB의 제곱인데요. 자,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자, AB의 제곱의 길이는요. 얘랑 요거서부터의 길이니까 뭐가 되느냐? AB의 제곱은요. 자, A에서 마이너스 C를 뺀다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 있죠.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발이 있다고 치고. 자, 그 다음 이쪽은요. 여기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C 빼기 A의 제곱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C의 제곱은요,
C 빼기 A 혹은 A 빼기 C 제곱하니까 마찬가지긴 한데 오른쪽 점에서 빼는 연습을 하라고 했었죠. C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자, 요거죠. AO 지금 여기 AM에 해당하는 게 AO잖아요. 네. 자, AO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AO의 제곱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선의 길이는 그냥 OC의 제곱은 BM이니까 OC로 놓치면 뭐 상관없겠네요. OC든 OB든 OB는 그냥 OB의 제곱은 그냥 뭐의 제곱이다? 예, C의 제곱이다. 요렇게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보세요.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은요 A제곱, B제곱, C제곱은 다 두 개씩 나오죠. 2A의 제곱, 2B의 제곱, 2C의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하게 되면 가운데 있었던 플러스 2AC랑 마이너스 2AC는 서로 더해가지고 날아가게 될 거니까 얘들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네들 더하게 되면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니까 뭘 해주면 되는 거야? 2를 해주면 두 개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두 번, 네, 13페이지에서는요 여기 좌표에서 혹은 수직선에서 어떤 선분이 주어져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내분점과 외분점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선분 AB 위에 있고요.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분, 이건 한꺼번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거로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내분점과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제 외분점이에요. 자, 내분이라는 말은 안쪽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보통은 이제 수학에서 쓰는 표현도 내분점, 사실 이게 역사 속에서 사회책에서 좀 더 많이 좀 쓰이는 표현 같습니다. 내분 말 그대로 이제 안쪽에서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선분 어디요? 그죠? 선분 AB 위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이 있다,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임의로 점의 위치를 그냥 일단 양수로 다 가정을 하고요. 이제 0으로 일단 놓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점에 여기만 AB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요, 이 점이 A고요. 이 점이 만약 B다. 그럼 여기에 좌표는 이건 실제 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네 둘 사이를 갖다가 1대1까지 뻔한 거 말고도요 m 대 n으로, 이게 길이가 실제 길이가 m하고 n이라는 게 아니라 얘네 둘 사이의 비교값이 m하고 n이란 얘기예요. m 대 n으로 비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2대 1로 내분하거나 4대 2로 내분한다고 해도 어쨌든 mn의 값을 2하고 1로 놓든 4나 2로 놓든 만약 얘 둘이 같으면요 이 위치도 같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좀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일단 정석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먼저 좀 해주고요. 조금 도형이나 기하 쪽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m 대 n으로 자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비례배분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요. 비례배분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중요하죠. 제일 처음의 개념은요. AB의 길이는요. AB의 길이는 처음에 배웠었죠. 왼쪽 점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돼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 길이를 표현하는. 그래서 결국 AB의 길이는 뭐다? 예, B 빼기 A가 돼요. AB의 길이는 B 빼기 A가 됩니다. 일단 이 동작부터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B 빼기 A라는 양수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AB의 길이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점을 갖다가 여기서 임의로 P라고 놨습니다. 야, 이 좌표를 X로 놨었을 때, 네, 3분 AB의 연장선 위에, 자, 이거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연장선이니까요. 그런데, 자, 요것도 역시 만약에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n이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의 길이가 더 길다라는 이야기죠. n의 길이가 만약에 더 길다라는 거는요. B점에서의 거리가 길다. 그러면 B에서 멀다. A에서 좀 더 가깝다. A에서 가까웠고 B에서 먼 거. 그러려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찍으면 무조건 B에 더 가까운 거죠. 그죠? 근데 m이 작잖아요. A에 더 가까우려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갖다 이쪽에다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점 P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그 길이가 m 대 n이니까 이번엔요 요렇게가 요 길이랑, 자, 요 길이가 m 대 n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쨌든 두 점에서의 거리를 비율로 나타낸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길이를 나타내면 항상 오른쪽에서 빼야 된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빼야 되니까요. PA의 길이는요. 이번에는요. 아까는 뭐였어요? AP의 길이가 X 빼기 A였는데 이번에는요. A 빼기 X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요. PB의 길이는 B 빼기 X가 되는 거죠. 그대로 아까 했던 거.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냐? A 빼기 X 대, 자, B 빼기 X가 M 대 N이다 라고 돼 있었으면요. 자,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자, B 빼기 X의 M, 여기는 A 빼기 X의 N. 자, 왼쪽으로 옮겨서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그래서, 자, 왼쪽은요, BM-MX. 다음, 이쪽은 NA, AN, AM-NX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차피 X로 관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X로 관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BM 빼기 AN이고요. 이쪽은요. MX-NX.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 X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요. M-N에 이쪽은요. BM 빼기 AN이에요.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이쪽은 뭐였어요? MBNA.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뭐만 바뀌었어요? 예, 덧셈이 뺄셈으로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식을요. 네, 두 번째 식도 여기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다가 만약에 x를 넣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는요. 그렇죠. 만약에 m이 더 큰 경우라면 a에서 이번엔 더 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x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요게 바로 m 대 n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번에는요. 여기 a, b, p라고 했을 때, 자, a, p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에서 a를 빼는 거죠. x에서 a를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요. bp의 길이는 역시 x에서 b를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x 빼기 a 대 x 빼기 b는 m 대 n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쪽 식을 갖다 써보면은요.
자, 얘네부터 곱한 거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x 빼기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이쪽은요. nx 마이너스 an.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x끼리 모아놓는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x 빼기 a, x 빼기 b는 m 대 n이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bx가 bm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bm이고요. 자, 그러면요. 요것도 만약에 x끼리 모아놓게 되면은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이거 이쪽 이항식은 m 빼기 n의 x랑 그 다음 뭐냐면요. bm에서요. an을 빼게 돼갖고 역시나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는 자 이거 좀 약간 색깔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자 A, B를 갖다가 만약에 첫 번째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 내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A점이 이렇게 나오고 B점이 만약에 이렇게 써진다라고 했었을 때 내분점은 어떻게 해요? M 플러스 N에다가 여기도 M 플러스 N을 좀 띄어서 써준 다음에 B를 여기다가 쓰고요. A를 이쪽에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좀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번엔 M 대 N으로 만약에 외분을 한다.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요 순서랑 여기 처음에 출발지 순서를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마찬가지로 외분이니까 이번에는요. M 빼기 N을 해주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M하고 빼기 N인데 빼기 N을 좀 떨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여기다가 B 여기다가 A 쓰면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중에 좀 응용이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A, B는 그대로라고 했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한다. M 대 N으로 외분한다. 요 말을 조금 비틀어 말해보자면 요 공식이랑 얘를 좀 응용한다 했었을 때 이거는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는 말은요. M 대 마이너스 N으로 내분한다라는 말과도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바로 뭐냐?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M 대 마이너스 N으로 내분한다라는 말이랑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말이 똑같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N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내분점이 뭡니까? 외분점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게 좀 쉽게 하는 부분으로서 한번 그냥 팁처럼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까는 선분상에서 외분점, 내분점 했는데 이걸 이제 확장해갖고요. 2차원으로 자,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를 만약에 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자. 내분의 공식을 알면 외분도 얻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M하고 N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요, 살짝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요, 닮음 같은 거를 중위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도 뭡니까? M 대 N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얘네들끼리 평행할 거니까요. 그죠? 평행할 거고, 그 다음 수선의 발로 내리니까 여기가 바로 x1, 0이 될 것이고, 이쪽은요, 네, x2, 0이 될 건데요. 그러면 여기의 위치는 어떻게 잡았어요? 그죠? 여기 가운데 위치는요, 0은 어차피 그 y좌표는 항상 0이니까 x축에서는요. 그럼 여기의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을 그대로 쓰고 x2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x1이 이쪽. 왜냐면 x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쪽은 여기에, 이쪽은 네, 여기는 이쪽에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자, 여기는요 0,y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가 바로 네,
네, 여기가 바로 0, y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싹 하고 자, 하게 되면 이 좌표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번 얘네들을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을 시킬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m 플러스 n분의 m하고 플러스 n을 위에는 살짝 띄어서 띈 다음에 y2가 먼저 오시고요. y1이 나중에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이고요. 그리고 여기 쪽은 m 플러스 n분의 m의 y2 플러스 n의 y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 더 생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외분점은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 그렇죠. 요거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한번 기본 문제 16-5를 한번 해볼게요. 자, 16-5가 되는데, 자, 여기서 점 4개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a, 1, 두 번째 3,5, 그리고 C가 7,3, 그 다음에 D가 B,1이래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는요, 이게 지금 마름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일단 저희 정석에는 지금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진 않지만요, 마름모의 성질 자, 이거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요, 일단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고, 또 뭡니까? 예,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 이등분 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마름모가 생긴 걸 보시면은요,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서로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게 만들면 마름모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요, 지금 두 점은 어딘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씩만 정해져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요걸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보셔야 좀 하기가 쉬워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요 3,5니까요 여기다가 한번 여기를 자 B점으로 3,5로 여기가 5고 여기가 3입니다. 3,5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7,3은요 자 7,3은 여기다가 찍어줄게요. 이렇게 3이고 여기가 7,3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두 점은 A,1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A 좌표는 X 좌표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Y 좌표가 1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A 점은요, 제가 이거 노란 선으로 그리는 바로 여기가 바로 A 라인이 돼요. 어디에 잡힐지는 모릅니다. 요 점이 뭐예요? 여기 몇 컴마 1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이 노란 선이 바로 그 A점이 잡히게 될 라인에 있는 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점 볼까요? D점도 X좌표는 자유자재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Y좌표가 정해져 있네요. 자, Y좌표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Y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D점의 좌표는 바로 여기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A점, B점, D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요 A, B의 값을 정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B, C가 이렇게 여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한 변이 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대각선이 될 수도 있지만요, 대각선은요 지금 딱 봐도 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대각선이라면은 이 대각선을 만약에 수직 이등분을 시킨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 시킨다고 했었을 때 이 선의
BC를 뺀 나머지 AD가 찍힐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위쪽에 찍힐 수 있는 A가 A나 D가 없다는 거죠. 여기 찍힐 수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그 말인즉슨 BC는 대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서는요. 자, 이제 이쪽으로 설명했으니까 지우고서 마저 설명을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그 단서가 뭐가 있느냐? A, B, C가 절대로 뭐다? 선분 BC는 대각선이 아니라 반대로 대각선은 안 되고요. 대각선 안 되고요. 반드시 뭐야? 한 변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각선은 안 되고요. 한 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C를 까먹었네. 그럼 나머지 뭐냐면은요. AB의 길이라든가 혹은 이제 CD의 길이, 다른 길이 또한 뭡니까? 요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BC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AC를 한 변으로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AC를 한 변으로 하게 된다면요. 지금 BC하고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BC의 길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의 길이는요. 여기 바로 할 수 있겠죠. 5에서 3 빼니까 여기는 2고요. 3에서 7이니까 여기는 4예요. 따라서 BC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느냐? 2루트 5가 돼야 됩니다. 2제곱, 4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어쨌든 BC의 길이는 얼마이다? 2루트 5이다. 그럼 나머지 길이도 뭐가 돼야 돼요? 2루트 5가 돼야 되고 BC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20으로 놓겠습니다. BC의 제곱을 20으로 놓자. 네, 제곱 하면 20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한번 해볼게요. AB. AB가 대각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AB가 대각선이 된다면요. AB가 대각선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CD가 뭐예요? AB가 만약에 대각선이 된다면 CD가 뭐예요? 그 AB 대각선을 수직 2등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B 대각선을 수직 2등분 하려면은 봐봐요. CD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고요. 우선 얘네들이 B에서 이렇게 A까지 오는데 서로 역시 수직 2등분 안 됩니다. 어쨌든 AB는 대각선이 아니에요. 자, AB의 선 길이도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AB의 길이. AB 제곱이죠. 정확히 말하면. AB 제곱을 하게 되면 3 빼기 A의 제곱에서 3 빼기 A의 제곱이랑요. 그 다음에 5 빼기 1의 제곱이 돼야 되죠. 5 빼기 1의 제곱을 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2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2차 방정식 하지 말고 곧바로 넣어서 할게요. 자, 이게 얼마예요? 16이죠. 그럼 얘가 4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4가 나오려면은 3 빼기 2가 4가 나오려면요.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A가 1 아니면은요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가 1 아니면은요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이든가 1,1이 되든가 1,1이 돼서 이렇게 해서 갔든지 아니면은요 얼마죠? 5,1이 돼갖고 5,1이 되면 어디죠? 네, 그죠? 5,1이면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든지 해가지고 이 노란 선분하고 같은 길이가 이렇게 되게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요 4이고요. 여기는 2, 4니까 얘 길이 2루트5로 갔습니다. 어쨌든 A의 길이는 여기 아니면 여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로 왔었을 때 그러면 이제 D의 길이도 A가 만약에 1이면 어떨까요? 자, 이건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쉽다 그랬죠. 자, 만약에 A가 1이면은요. 자, B도 구할 수 있잖아요. A가 1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돼.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근데 봐봐요. 여기가 봐봐요. 자, 이게 2고요. 1에서 3. 만약에 점을 쓰게 되면 여기가 지금 3,5고 여기가 지금 A가 1이면 여기가 지금 1,1이죠. 그랬을 때 여기까지 2, 자 1에서 5까지니까 4죠. 2, 4였고요. 아까 여기가 어때요? 2, 4였으면 얘네가 완벽하게 길이가 똑같은데 게다가 심지어 닮은 합동까지 해가지고 딱 뭐예요?
마른 모면서 90도다. 그럼 정사각형 나오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나머지 D점은요.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7,3이었어요. 그럼 7,3에서 얼만큼 내려가면 되겠어요? 똑같은 길이 가지면 되잖아요. 여기 D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인 마른 모 잡으면 되니까 여기서 4칸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3에서 4칸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2칸 오니까 여기가 D점은요 5,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래서 B가 5가 된다라는 겁니다. 길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2, 1에서 5,1이면 4 해가지고 요런 게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5면은요 어디로 잡히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죠. A가 5면은요. 자, 그럼 여기가 5,1이 돼요. 5,1이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점을 갖다 어떻게 잡을 거냐? 자,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기 좀 봐봐요. 여기가 4고 여기가 2였잖아요, 그죠? 4, 2였는데 그럼 밑에도요 2하고 4를 넣게 되면은요, 자, 2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4 넣게 되면 여기가 9가 되겠네요. 4만큼 가면 되니까 4만큼 가고 2 내려가면은 9,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도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 7에서 9까지 갔으면은 가로로 2, 3에서 마이너스 1 넣었으면 4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른 모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1일 때 B는 5, 그 다음에 A가 5일 때는요 B가 9가 된다. 저는 이제 좌표까지 다 구해줬는데 연습을 하실 때 여기 노트에다가 혹은 모논이 되어 있는 거에다가 연습을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일단은 실력이 늘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제가 뭐예요? 외분, 내분을 안 썼죠. 굳이 외분, 내분점으로 이제 뭡니까? 중점의 좌표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BC가 한 변이 아니니까 이걸 중점의 좌표가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중점의 좌표가 이제 정석대로 살짝 풀이를 좀 해드리자면은요. 지금 BC는 한 변이니까요. BD가 대각선이고 AC가 대각선이죠. 서로의 대각선을 수직 2등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BC의 중점하고 AD의 중점이 같아야 되니까요. 예, BD의 중점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중점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1대1로 내분인데 1대1로 내분할 때는 사실 이게 누가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냥 무조건 중점이니까. 중점은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냐? 물론 요 공식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내분의 공식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더해서 나누기 이하면 되죠. 그래서 이쪽이랑 BD의 중점을 갖다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B에 2분의 3 더하기 B, 역시 2분의 2이 더하게 되면 4, 2분의 4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AC의 중점, 자, AC의 중점은 어떻게 됩니까? AC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7, 2분의 A 플러스 7, 그 다음 2분의 4네요 또. 자, 그러면요 당연히 이 둘의 중점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Y좌표 일치가 됐죠. 이거 어쨌든 간에. 자, 얘들은 일치가 됐어요. 이제 2잖아요. 이거 2, 이것도 2고. 문제는 얘네네요. 그죠? 자, 2분의 결국 3 플러스 B랑 A 플러스 7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분의 3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7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B 빼기 A가 4이다. 혹은 B가 A 플러스 4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B가 A 플러스 4라는 게 일단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B가 A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했었던 요거 있죠. 요거. 처음에 했었던 요 부분에서 B가 A 플러스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서요 4 더해가지고 5가 나오고, 네,
B가 A 플러스 4라는 거니까 A가 1일 때 5가 나오고 5일 때는 9가 나왔다. 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데요. 이건 좀 칠판을 정리한 다음에 설명이 길기 때문에 한 번만 길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되게 쉽거든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네, 지금 16-6번 무게중심이거든요. 자, 여기 무게중심인데 요거를 여기 이제 정석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이제 그 무게중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뭡니까? 이 세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중선을 갖다가 전부 연결을 시키면 그 중선들이 이제 일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이 세 점을 가지고 이 위치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여기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문제 풀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x1, x2 그리고 여기는 x2, y2 죄송합니다. y1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요 x3, y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요거 중점의 좌표 있잖아요. 자, 중점의 좌표는 그냥 둘이 더한다면 나누고 2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x2, x3랑 그 다음에 2분의 y2, y3랑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요점 여기 중점 m이 있다고 했을 때 이 am을 갖다가 뭐예요? 2대1로 내분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걸 세 개를 다 더해가 그 점이랑 그 다음 다시 뭐예요? x1, y1을 가지고 얘네를 갖다가 이 점을 a랑 m을 갖다 봤었을 때 a랑 am의 성분을 갖다가 2대1로 내분을 해라 라고 하니까 밑에는 2 더하기 1이 나오고 위에도 2 더하기 1인데 2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2분의 x2, x3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냥 x1이 되는 거죠. 곱하기. 그 다음 요즘 그 y좌표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1에 2 플러스 1인데 2에 붙어야 되는 게 바로 얘니까 2분의 y2, y3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쪽은요 y1 있는 거랑 해가지고 얘네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만약에 3분의 x1, x2, x3가 전부 더해진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y1, y2, y3가 전부 더해진 거다.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좀 약간 좀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만약에요 이게 어느 세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처럼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A, 여기에 만약에 B, 여기에 C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요 세 점의 무게 중심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엔 이제 이런 게 그 막대기의 무게는 무시하고요. 막대기의 무게는 무시하고서 A랑 B랑 C 지점에 만약에 똑같은 물건이 올려져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이 축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죠? 무게중심 축을 어디다가 놔야지 이제 수평이 되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림 딱 보면 알겠지만 세 개의 무게가 만약에 같은데 여기다 올려놓으면 당연히 없겠죠, 그죠? 이쪽에 터무니없이 길면 이제 시소 타보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이게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얘네 둘이가 붙어 있고요. 멀리 떨어지는 얘 쪽에는 좀 멀리에서 대략 한 이쯤에 잡아야지만 나름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게 이제 무게가 잡힌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설명 하나 좀 보충적으로 좀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냥 글씨를 막 휘갈겨서 빠르게 설명한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요. 그
사고력 수업의 교구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서 그 양팔 저울 같은 거에서요. 여기에 만약에 가운데 점이고 이게 1, 2, 3, 4, 5. 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에 가운데 제점이 있고 그럼 여기 1, 2, 3, 4 한 5까지만 하겠습니다. 5. 그 다음 이쪽도 만약에 3, 4, 5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 만약에 이제 물건을 매단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면 만약에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1자리에 만약에 뭐 추 하나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4자리에 만약에 추 하나가 달려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여기에 만약에 무게중심 축이 있다. 아니 그 저울추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치면 여기다가 뭡니까? 얘네 둘하고 똑같은 거 물건이라고 쳐도 됩니다. 뭐 추라고 해도 되고요. 어디다가 놔야지 수평이 되느냐 하고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에 뭡니까? 1자리 하나랑 4자리 하나랑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길이 합친 거 요만큼이 대략 갔을 때 이쪽의 길이합이랑 이쪽의 길이합이 같으면은요. 같은 무게 추였을 때 여기다가 달면은요. 양쪽이 수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그 무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 두 개 더한 거랑 반대편에 하나 더한 거랑 짧은 거 두 개랑 긴 거 하나랑 더해서 같게 나오는 게 바로 무게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분 외분을 떠나가지고서요. 여기에 만약에 이 세 군데에 만약에 같은 추의 크기의 무게가 만약에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다 만약에 중심을 잡는다면 여기다 잡으면 안 되겠죠. 이거 너무 무거워지니까. 또 여기다 잡을 수도 없고 여긴 당연히 안 되고. 그럼 결국 이쪽밖에 없거든요. 두 개 있는 쪽이 아무래도 축에 가깝고 멀리 있는 거 하나짜리가 좀 있어야지 좀 비등비등하게 되니까 뭐 대충 여기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로 잡아보게 되면 요 좌표를 제가 만약에 x로 해서 여기로 만약에 수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네, b 빼기 x가 되죠. 그죠? 요 길이는 b 빼기 x가 되고요.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는요. 네, c 빼기 x가 되는 거죠. 이 길이를 잘 보세요. 자, 요 b 빼기 x의 길이랑 c 빼기 x의 길이 이 두 개를 합쳐서 뭐예요? 요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x 빼기 a가 돼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빼야 되니까요. 그럼 요거를 식으로 제가 나타내 보면은 만약에요 x 빼기 a라고 하는 길이는요 b 빼기 x와 c 빼기 x가 서로 더해서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요거를 다 더해보면은요 왼쪽으로 다 몰아주면 이쪽은 3x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다 나머지들 모아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면서요 x는 결국 얼마이다?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좌표를 더한 거다. 요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울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 둘 길이랑 요거 길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요 만약에 좌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음수든 양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산의 편의상 그냥 1사분면에 전부 세 점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요 자 여기에 만약에 x1, y1이 있고 여기 점이 a예요. 뭐 여기가 뭐 x2, y2 네, 이 점을 b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한 이쯤 이 점을 c라고 나가지고 여기 b 여기 c라고 놓고 여기가 x3, y3이라고 놓겠습니다. 아 근데 살짝 좀 중점에 좀 가깝네요. c점을 살짝 네, 한 이쯤으로 놓겠습니다. 한 요 정도. 자 요렇게 한번 놓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 만약에 무게중심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게 이번 정석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형태의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정석에 있는 식보다 좀 더 깔끔하죠. 근데 정석의 식도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하겠지만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내려볼게요. 저번 아까 전에 외분 내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x좌표에 대한 무게중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그럼 결국은 x2 여기는 x3 여기는 x1이겠죠. 그러면
요 세 점에 대해 가지고서요. 어디가 무게중심이냐. 자, 그럼 대략적으로 한 이쯤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냥 대충. 뭐 여기를 뭐 P라고 잡아주게 되면은요. 자, 여기 XP의 여기서의 거리랑 이쪽 거리, 이쪽 짧은 거 두 개 더한 게 이쪽 긴 거 더한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느냐 눈으로 보면 보이니까. 자, 임의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그럼 이쪽 길이가 그럼 뭐가 됩니까? P 빼기 X1입니다. 는.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빼면, 이거는 근데 뭐예요? X3에서 P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길이가 나오고, 또 오른쪽 점이니까 X2에서 P를 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이요. 3P가 얼마가 된다? X1, X2, X3의 합이 되고요. 3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그렇죠. 3분의 X1, X1, X2, X3가 다 더해지는 요점에 결국 이쪽 선에 이제 무게 중심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Y좌표도 이쪽으로 수선의 발 한번 내리면 여기가 Y1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0,Y1.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가 Y2.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이렇게 되면 Y3네요. 자, 그러면 이쪽이 아주 가까워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여기다 뭐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요 길이도 마찬가지죠. 자, 요 길이랑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되는 게 바로 무게 중심이었으니까 여기다 쓰게 되면요. 자, Y3 빼기 여기는 Q라고 나볼까요? 한번요? 자, Y3 빼기 Q랑 자, Q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Q에서 빼야 되죠. Q 빼기 Y2 플러스 Q 빼기 Y3 역시 어떻게 되나요? 자, 오른쪽으로 다 옮겨보게 되면 3Q가 Y1, Y2, Y3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가 3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에 그래서 식이 결국은 여기 무게중심의 좌표는요 결국 얼마가 된다? 예,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 합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초스피드로 굉장히 빠르게 설명한 거는요.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뭐냐 무게중심을 잡을 때 뭐예요? 중선을 긋게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원시적인 방법이요. 자, 그렇게 되면 x1, x2에 대한 중점이니까 중점할 때는 그냥 제가 내분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돼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 요 m점의 중점의 좌표는 뭐다? 2분의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2분의 y1 플러스 y2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이제 뭐예요? x1, x3가 있죠. x1, x3가 있는데 C점이죠. C점이 x3, y3이죠. 자, 근데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C점에서부터 왔을 때 2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분 CM을 갖다가 뭐예요? 2대 1로 내분하는 겁니다. 2대 1로 내분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쪽에서요. 자,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요 2 플러스 1분의 여기도 2 플러스 1이 되게 좀 띄었으랬죠. 그래서 2에 해당하는 게 CM이니까 C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M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x1 플러스 x2가 쓰여질 거고 1 곱하기 여기서는 그냥 x3이 쓰여지겠죠. 누굴 기준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거죠. y좌표도 마찬가지죠. y좌표도 두 번째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은 뒤에다 쓰시고요. 2 곱하기 뭐가 됩니까? 예, m이 와야 되는 거죠. cm을 2대 1로 했으니까 c점이 아니라 m점부터 2분의 y1 플러스 y2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1 곱하기 y3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다 날라가고 결국은 뭐다?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여기 써드린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가지고 좌표를 구했습니다.